반갑습니다. 매림 역사 문화 TV입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이번에 이제 임나 문제 때문에 휴슈를 한 바퀴 돌고 왔는데요. 폭우하고 더위와 그리고 이제 에어컨 바람에 몸이 이제 좀 속된 말로 맛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이제 어제까지 막혔다가 이제 튀는 과정인데 더 아마 이제 달콤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이제 국내에 복귀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요, 댓글 다신 분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초선대에 대해서 댓글을 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한 2번 정도 강의를 해드렸는데 답사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것은 안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중복된 걸 올리면 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초선대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 영상을 올려드리면 더 이해가 쉽게 돼가지고 그동안 답사 영상 찍어 놓은 거 오늘 이번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초선대에 대해서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연호랑 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의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물들이 외로 건너가서 외래를 개척한 이야기로 다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일본 최초의 이제 여왕이라 말하는 히미코의 정체가 누구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우리 국내에서 있었고요. 일본 학자들도 대단히 궁금해가지고 그 인물이 국내에 누구냐를 가지고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야기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일본 학자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학자들 이제 상고사 옛날 우리 나름대로 연구하신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진 것은 그냥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문명하고 맞춰야 되죠. 이 시대는 이제 철기 문화가 이제 꽃을 피우는 시기였기 때문에 가장 이 시대 때 왜 열도를 건너가가지고 왜 열도를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은 뭐냐면 여러분들 철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철기 문화를 그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있었을 때 가장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국가가 누구냐? 여러분 아시죠? 가야였죠. 그렇기 때문에 가야에 사람이 건너가야만 특히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왜 열도를 팽창할 수 있다는 그런 그것은 기본적인 논리가 되겠죠. 그러면 가야에 어떤 인물이 건너갔을까? 이런 걸 이제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 일본 학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주목한 인물이 누구냐면 그 시대 때는 김수루왕 시기였고 그리고 이제 2대 거등왕의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 인물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주목받는 부분이 뭐냐? 바로 히미코의 정체가 여러분들 일본에 이제 이번에 답사 과정 영상 올려드릴 건데요. 이 묘견공주라고 묘견공주 물론 이것은 일본에서 칭하는 호칭입니다. 이제 묘견공주고 또 이제 우리가 말할 때는 한자로서는 히미코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왔죠. 근데 그 히미코의 비밀을 쭉 이제 일본 학자들 추적해 보니까 묘견공주는 결국은 뭐냐면 그 시대 때 김수로왕의 딸 공주가 되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기록을 쭉 추적해 가지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비밀이 여기 있구나 해가지고 초선대를 주목을 했죠. 초선대. 이 초선대의 비밀을 보면 그 히미코 그리고 삼국지에 등장하는 히미코와 남동생이 있는데 두 인물이 어디서 왔느냐를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들 이 초선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번역이 잘못돼 가지고 초선대에 대한 번역이 잘못돼 가지고 이 역사가 2000년간 묻혀 있었죠.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 이제 바로 잡아가지고 빨리 가야 지역에서 김해 지역에서 이 간판부터 바로 이제 세워가지고 역사의 비밀을 풀어줘야 됩니다. 한일 고대사의 비밀 그리고 외열도 최초의 여왕 그리고 그 동생 남동생이라고 기록된 그 인물이 누구인지 이 비밀은 오직 초선대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선대는 우리가 알기로는 신선을 초대해가지고 한자 보시기 바랍니다. 초선이면 신선을 초대하는 대라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가보면 간판부터가 신선을 초대해가지고 놀았던 거등왕이 김수로왕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 가야왕이 되는 거등왕이 됐습니다. 저기서 바둑 두면서 띵까띵까 놀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쪽에 이제 장소로서 지금 간판이 새겨져 있는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죠. 저기는 진짜 거등왕의 눈물이 새겨진 자기 아들에 대한 어떻습니까? 그리움이 새겨진 여러분들 벽화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부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모습입니다. 저 모습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가보니까 뭐 어느 시대 때 무슨 양식으로 만들어진 불교에 뭘 한다. 저를 보면 다 개소리라 봅니다. 그건 역사의 비밀. 후세에 누가 이것을 더욱더 새길 쓸지는 모르겠는데 역사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런 헛소리를 문화 담당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저렇게 헛소리를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 사료 원문을 가지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자세히 공개를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득김의 지역, 가야문화 또 이쪽 지역에 관련된 분들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외 초선대가 신선하고 이제 놀았던 이야기로 바뀌었는지 그 발단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사료를 보겠습니다. 편년 가락국기를 보시면요. 이제 초선대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새겨놨는데 뭐냐면 초현대라고 합니다. 현인을 초대했다는 뜻으로 초현대였다. 옛날 보첩에는 초선대라고 되어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거동왕이 이대에 올라가 7.4인을 초대하니 해가 비칠 때 비로소 배를 타고 왔다고 하여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이래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동왕이 7.4인을 초대하니 유명한 신이 비로소 배를 타고 검은고를 끼고 와서 서로 환영을 받으며 기뻐하니 왕이 행복했다고 한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현인을 초대했다는 거하고 또 신선 유명한 신이 왔게 해가지고 초선이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역사에 기록을 해놨는데 이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역사가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과연 거동왕이 여기에 올랐던 이유가 뭐냐? 이 이유는 어떻습니까?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다음 편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역의 발단, 지금 신선하고 놀았다고 하는 그런 장소로서 어떻습니까? 알려진 역사 왜곡의 배경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문 한번 또 이제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동국 여지성남인데요. 동국 여지성남이 가장 많이 알려진 초선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국 여지성남을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또 왜곡이 이루어집니다. 2차 왜곡이 이루어지는데요.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문에 보면 이게 나오죠. 보면요. 여러분들 왕자휘 성견 여신녀 그죠? 성운 이거 그 다음에 왕욕 뭐죠 보면요. 등강이죠. 강 등강 석도암 초선 그 다음에 뭐죠? 모습이죠. 영자 그림자 영자 모습 영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왕초선대 요리 나옵니다. 왕초선대. 자, 이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동안 이제 이 동국 여지성남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지만은도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 한자는 많이 안다고 중요한 것도 될 수 있습니다. 한자를 많이 알아야 되겠죠.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죠 보면요. 한자는 옛날 한자는 어디에서 끊어 읽어야 될지 모릅니다. 한글의 편리함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띄어쓰기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분간이 헷갈리지 않게끔 어떻습니까? 띄어쓰기가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서 띄어쓰기가 정확하게 자리 잡혔죠. 한자가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띄어쓰기도 하고 한자도 띄어쓰기도 하고 한문도 어떻습니까? 한글도 띄어쓰기를 하잖아요. 얼마만큼 편리한 글이 되었습니까? 하지만 과거에는 어때요? 한자를 쓰면 띄어쓰기를 안 해요. 띄어쓰기를 안 하기 때문에 뭐죠 보면요. 어디서 끊어 있느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큰일이 발생합니다. 그죠? 여기서 똑같습니다. 동국 여지성남도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방점을 찍어야 되느냐, 점을 찍어야 되느냐 되는데 어디에 점을 찍어버리느냐 우리나라 학자들이 대부분이 여러분들 어디에요? 현 다음에 점을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뭐냐 여기 보시면 왕자의 휘는 성견이었다 해가지고 성견으로 대부분 알려져 버렸죠. 이것이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오역의 또 다른 두 번째 발단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앞뒤 번역이 틀려집니다. 자, 왕자 성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번역대로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했던 번역대로 한다면 왕자의 휘는 성견인데 그죠? 왕자의 이름은 성견이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신녀와 더불어 구름을 타고 멀리 떠나갔다. 왕이 어떻습니까? 하고자 하였다. 욕자 등 강에 올랐는데 강 어디에 보면요. 석도암에 올라가지고 신선을 초대해서 이름을 모습을 새겼다. 고로 어떻습니까? 왕이 신선을 초대한 데다. 이렇게 번역을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 틀리죠. 앞에는 왕자 성gin에 대한 이야기인데 밑에 왜 신선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제 눈치채시겠죠.
위에 방점을 잘못 찍었다 이거예요. 견에서 찍어야 될 게 아니라 여러분 어디에 찍어야 됩니까? 선에서 찍었어야 되겠죠. 그죠? 선에 찍어가지고 왕자의 휘는 선이다 이렇게 점을 찍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견에다가 점을 찍어버려가지고 어떻습니까? 위에는 첫 줄은 성견이고 왕자 이름이 성견인데 밑에는 어떻습니까? 신선 이야기로서 다른 사람 이야기가 돼버린 겁니다. 신선을 초대했다. 이렇게 앞에 이야기까지 자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지금까지 오역이 왔던 겁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오역의 발단 2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답사 영상을 보실 건데요. 어떻게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되느냐. 자 이제 다음 번역하고 여러분들 영상을 연결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원문에 가까운 번역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락국 왕세기 편에 보시면 초선대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거등왕이 이제 쉽게 말 왕이 되는 시기가 쭉 나오면서 이제 세손을 태자로 책봉하였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김효년에 여기 보실까요? 두 번째 줄 김효년에 왕자 선견이 아니라 선에서 방점을 찍었습니다. 자 왕자 선이 견 뭘 봤다? 진세 세패 세상이 다 가지고 새하고 피폐해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선견이 아닙니다. 왕자 선이 진세 세패를 보고 세상이 다는 거 어떤 다 이제 이풍진 세상이 되는 것을 보고 어떻습니까? 여신녀 신녀와 더불어 구름을 타고 멀리 떠나갔는데 왕이 한탄하면서 뭐다? 등이죠. 어디에 올랐다? 도읍지에 흐르는 강. 자, 도읍지에 있는 강, 낙동강 옆에 조그만 이제 강이 있는가 봅니다. 자, 그 강에 올라서 그 강에 올라가면 뭐가 있다? 석도암이 있습니다. 지금 초선대 자리입니다. 석도암에 올라가지고 아들 선을 불어서 뭐다? 자, 영정을 새겼다. 여기 명점은 뭡니까? 선을 부르면서 뭐다? 아들은 벌써 튀버릴 거요. 외로 튀버리고 그래서 뭐냐? 아들의 모습을 뭐냐? 영정을 어디 새겼단다. 새겼는데 그림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명자를 썼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돌이라든지 금속에 새기는 거. 자, 금속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건 뭐다? 자, 자기 아들 선을 부르면서 아마 울면서 불렀겠죠. 선 돌아오라고 선을 부르면서 모습을 새겼다. 가보니까 돌밖에 없습니다. 그럼 돌에 새긴 거죠. 그럼 뭐냐? 새길 명자를 쓴 이유를 아시겠죠? 이걸 잘 알아야 한자를 해석을 오역을 안 합니다. 아니면 거짓말 칩니다. 전부 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한자를 보시면 영정이죠. 영정입니다. 근데 이 정자가 조심하셔야 될 게 영자를 빼고 어떻습니까? 불교에 대해서 그림을 이야기할 때 탱자를 읽어야 됩니다. 탱화할 때 탱자가 요 정자예요. 하지만 여기는 어떻습니까? 탱화는 그림의 탱자죠. 그림인데 새길 명자를 썼기 때문에 뭡니까? 이걸 탱화에 쓴 것이 아니라 영정의 모습을 새기기 때문에 뭐다? 돌이라든지 금속에다가 자기 아들 선의 모습을 새겼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이제 그림으로 그렸다 이런 건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한자 이게 원뜻을 모르기 때문에 다 오역을 하는 겁니다. 자, 명자다. 뭐입니까? 모습, 영정입니다. 영정을 모습을 돌에다가 금속에다가 새겼다 이래 나오는데 자, 되겠죠? 그래서 후인이 그걸 뭐라 불렀습니까? 자, 아들 선을 불렀기 때문에 초선대라고 불렀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뒤에 보시면 이제 뒤에 기록은 뭐죠 보면요. 옛날 기록을 갖다 넣었습니다. 이 이제 가락국 왕세기에서는 중요한 것은 앞에 기록이 중요하고 또 일부 이런 말이 있다. 초현 때다. 그러니까 7.4이다. 이거는 뭐다? 이거는 뒤로 잡아버렸습니다. 뭐 여기서 뭡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다? 가야금을 탔다. 다 소리입니다. 그게 이게 이야기니까 떼요. 두 번째 이야기. 물론 다음에 어떻습니까? 거등왕이 자기 아들이 그리워가지고 여기 와서 어떻습니까? 가야금을 탈 수도 있고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초선 때가 나오는 배경은 뭐죠? 외로 떠난 멀리 떠난 자기 아들을 부르면서 아버지의 그리움이 녹아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아들 모습을 바위에 새겨놓은 거죠 보면요. 자 이것이 뭐다? 초선 때의 비밀이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등장하는 뭐냐? 바로 신녀와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선의 관계는 뭐냐? 이거는 한번 또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제 번역을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왕자의 휘는 선이고 보면요. 그죠? 세상이 진세세패 다 해가지고 새하고 피폐해짐을 보고 신녀와 더불어 이 신녀가 여러분들 일본 역사에서 뭐라 합니까? 바로 히미코를 모델로 해서 일본 서기의 역사에 잡아놓은 인물이 신공황후죠. 신공황후. 이 히미코라는 말 자체가 어떻습니까? 일본에서 히미코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보면 그런 신녀, 힘이 있는 영적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여자를 히미코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히미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근데 이 히미코는 우리나라 역사에 그럼 누구냐? 이때 철기 문화를 가지고 외열도로 갈 수 있는 인물은 누굽니까? 가야겠죠, 보면요. 그런 세력이 있다면 또, 김수로왕, 그동왕의 세력이 있죠, 보면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 일본 학자들이 주목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김수로왕의 딸이다. 묘견공주. 묘견이란 말은 정명이라던 게 아니라 일본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아주 이제 뛰어난 인물, 별자리 이름을 붙여가지고 묘견이라 썼는데 보면요. 실제로 뭡니까? 바로 김수로왕의 딸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딸, 김수로왕의 딸과 어떻습니까? 바로 김수로왕의 아들의 아들, 그동왕의 아들 선이 어떻습니까? 손을 잡고, 그러면 뭐냐? 고모와 조카입니까? 보면 여러분들, 고모와 조카가 어떻습니까? 손을 잡고 구름을 타고, 구름이란 게 이걸 때 멀리 그냥 표현이고 보면요. 배 타고 어디로 가버렸다? 멀리 외로 떠나버렸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한일 고대사 일본 외의 개척의 비밀이 여기 다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삼국지 외인전에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히미코와 남동생이 항상 있었다. 남동생이 요렇게도 기록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누구냐? 바로 김수로왕의 딸 공주와 바로 그동왕의 아들 선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인물들이 자, 갈 때 다른 기록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약 3,000명의 무리가 왔다는데 야, 그 시대 때 가야 철기 기술을 가진 3,000명을 이끌고 갔다면 어떻습니까? 외열도 팽창하고 남았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야기가 어떻습니까? 고조선부터 열도를 건너갔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 세계를 규슈 지역을 병합하면서 완전히 하나 통일세계를 연 인물이 누구냐? 바로 히미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천황가에서는 어때요? 이 히미코를 없애기 위해서 거기에 대체한 인물이 누굽니까? 보면 바로 규슈가 아니라 여러분들 뭡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일본 중심 문화 거기서 등장한 인물을 시킨 인물이 바로 신공화군한 인물을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내가지고 맞짱을 뜨게 만들었죠. 하지만 역사에서는 히미코가 정사의 인물이고 신공화군은 가공의 인물입니다. 자, 잘 아셔야 되고요. 자, 다음 줄 보겠습니다. 왕이 욕하고자 했다. 그 다음에 등자죠. 자, 올랐는데 강에 어떻습니까? 강에 올랐다. 이거 이러면 안 되죠. 앞에 원문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원래 어디에 있다? 도읍지에 강 옆에 뭐가 있습니까? 석도암이 있는데 석도암에 올랐다는 거죠. 왕이 석도암에 올라서 강 옆에 있는 석도암에 올라가지고 아들 선을 부르면서 모습을 새겼다 이럽니다. 그죠? 이제 해석이 다 되죠. 그래서 뭐랬냐? 고로 뭐입니까? 초선대가 아니라 원래는 뭐냐? 왕초선대라고 불렀다. 원래 이름은 왕초선대입니다. 왕이 선을 부른데 자기 아들 선을 불렀던 그 장소. 그래서 왕초선대를 했는데 후에 뭡니까? 이것이 초선대가 되어버렸고요. 역사의 오역이 이루어지면서 왕이 신선을 초대한 대로서 해가지고 지금까지 와가지고 가야사의 비밀 2000년간 역사가 파묻혀버렸습니다. 자, 이 원문 강의를 이제 세 번째가 지금 계속하고 지방 강의 때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그 지역에 사는 분들 제발 간판 바꾸기 운동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유튜브 보고 재밌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역사는 행동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쪽 지역에 구청이라든지 시청을 찾아가가지고 어떻습니까? 간판부터 바꿔라 쪽팔린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선대부터 어떻습니까? 바로 잡는 것이 역사를 정립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 이제 그분의 초선대 언급으로서 여러분들 오늘 소중한 또 영상까지 제가 오늘 공개를 해드립니다. 재미있게 보시고요. 초선대의 비밀을 알고 초선대를 이렇게 방문하면 진짜 신성한 곳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정이 녹아있는 슬픈 장소로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어때요? 그냥 데이트 장소고 그냥 돌산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고요. 다음 영상 여러분들 재미있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번째 코스로 지금 왔는데요. 일본 최초의 여왕 히미코와 히미코를 놓았던 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남자라고 나오는데요. 그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바로 중요한 유적지 초선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초선대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알려지기로는 여기서 거등왕이 신선을 불러서 바둑을 뒀다는 이런 장난스러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실제로는 바로 자기 아들 선이죠. 선하고 바로 이제 수로왕의 딸 공주죠. 보면요. 공주하고
두 사람이 외로 떠났기 때문에 그 아들 선을 부르는, 그래서 초선이라 불렀는데, 여기는 간판이 대부분 보면 뭐냐, 신선을 불러서 아버지 거등왕이 바둑을 뒀다고,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완전 역사 왜곡을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초선대를 온 이유가 뭐냐면, 초선대 사진을, 적당한 사진을 찾으려도 없어요. 없어가지고 직접 현장에 와서 여러분들께 전체 사진을 영상하고 다 올려드리려고 현장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일본 최초의 여왕 히미코와 바로 조카 선의 유적이 담겨 있는 이 초선대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초선대 간판을 보시면 뭐라 나옵니까? 보면 신선을 초대한다라는 초선대로서 이렇게 이야기 해놨습니다. 현자를 청한다. 동국 여지성남에 거등왕이 7.4의 선인을 초대하여 이곳에서 가야금과 바둑을 즐겼다고 한다는데, 요거는 몰라 뒤에 있은 이야기고요. 초기에 보면 이 선자는 여러분들 뭐죠? 보면요, 말 그대로 거등왕의 아들, 역사에서 사라졌던 선입니다. 선이 바로 거등왕의 아들인데, 여기는 보면 뭐라냐, 신선을 초대해 가지고 바둑을 뒀다는, 참 이런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동국 여지성남에 저 쓴 사람이 어떻습니까? 장난을 쳤습니다. 장난을.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마애불이 나오는데요. 이 마애불은 역사의 기록을 본다면 마애불이 아니라 거등왕의 자기 아들, 이때는 불교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가야 불교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가야 불교식으로 자기 아들의 모습을 새긴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놨습니다. 다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밑에 이용은 전부 다 잡소리고 보면요, 역사를 왜곡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제 입구에서 여기서 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에 내용이 너무 이제 좋은데요. 자, 여러분들 입구에 문이 여러분들 요리되어 있고 보면요, 이제 들어가 보시면, 자, 멋진 바위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바위가 진짜 신비로울 정도의 이제 이런 바위가 쭉 이렇게 전개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사진을 쭉 찍어 가지고 보여드리면 진짜 멋있겠는데요. 진짜 이렇게 여기에 바위가, 이런 바위가 뭉쳐 있다는 것이 참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고요. 자,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나무도 아름드리 나무가 있어가지고 참 신비로움을 더 다 이렇게 자아냅니다. 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저쪽까지 이제 바위가 쭉 둘러싸여 있고, 자, 이제 계단을 따라 올라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와야 역사는 혼을 느낄 수 있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죠. 보면요, 그냥 펜대만 잡고 너무의 논문 연구해가지고 계속 의미가 우랑먹는 그런 것은 학문도 아닙니다. 현장을 직접 와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제 거등왕의 아들 선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여기 와가지고 선아 돌아오라 외친 내용이 이게 여기가 이쪽입니다. 자, 옆에 보시면 그런 역사를 담고 있는 나무가 쭉 있고요. 자, 계단을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여기가 초선대고, 자, 여기에 넓은 바위가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요. 자, 전체 모습이 이렇게 쭉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좁은 장소인데도 대단히 이제 좀 이렇게 의미 있는 것이고, 여기가 이제 낙동강에서 본다면 옆에 약간 이제 조그만 지류에 있는 건데, 여기서 자기 아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선아 돌아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습을 새긴 것이 좀 아예 부리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사진 찍으면서 한꺼번에 하려니까 힘드네요. 쭉 해가지고 이동합니다. 자, 뛰어서, 자, 여기가 누각이 있는 거고, 여기서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좀 와서 쉬고 그러는데요. 아마 이제 쭉 보시면 여러분들 현장에 와 보시면 진짜 신비로움을 많이 느낄 겁니다. 쭉 보시고요.
자, 이제 누각에서 약간 내려가 가지고 마애불이 그려져 있는, 마애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여러분들 비석도 아니고 보면 현장의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가 옛날 고목이 있고, 자, 여기 계단을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고인돌 비슷한 돌이 있는데요. 이건 고인돌인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받침이 있고요. 자, 여기에 큰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이제 좀 쉴 수 있는 공간, 위에가 평평한 돌이 이렇게 쭉 있고요. 자, 큰 바위를 보기 위해서, 앞쪽을 보기 위해서 이동하는데, 자, 쭉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 봐야 이제 이렇게 나오네. 여기 오니까 진짜 참 좋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거등왕이 자기 아들 모습을 새긴 거라고 추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누각하고 또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초선대 와가지고 거등왕이 자기 아들 모습을 새겼다는 이 이제 부처의 모습으로 이렇게 새겨진 선의 모습을 여러분께 영상을 담아서 지금 이제 이동을 하겠습니다. 마침 옆에 한 분이 또 이렇게 불교 사찰 연구를 위해서 사진 찍으러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 설명을 해주니까 참 놀랍다고 하네요. 이런 역사가 있다는 자체, 가야사 초기 이런 역사가 있는데도 거등왕의 아들 선인데 초선 때라고 신선을 불러서 바둑을 뒀다고 이렇게 역사가 조작돼 가지고 참 이렇게 역사 너무 충격적인 그런 역사 왜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쭉 보시고요.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제 쭉 다시 한번 전경을 담아 드리겠습니다. 다시 입구로 가는데 보면요. 자, 길을 가면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참 신비롭게 낙동강이 보이는 이 지점에 돌무더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큰 돌무더기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산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뭐 옛날 저기 기도를 했는지 저기는 구멍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거등왕이 자기 아들이 외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여기 와서 자기 아들을 불렀다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초선 때 여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 두 인물은 역사에 보면 이제 수루왕 때 기록에도 나오다시피 말 그대로 이제 히미코라는 여인으로, 여기도 기도투를 아마 옛날에 사용하였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요, 기도투를 사용하였고, 자, 저기가 이제 정자였고 보면요, 자, 일본의 이제 역사 기록에는 히미코가 당시에 그 시대 때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남자가 한 명 있었다. 뭐 이렇게 저 동생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해놨는데, 실제로는 동생 화사였고, 가야의 철기 문화를 가지고 외열도를 정복하면서 큐슈에 어떻습니까? 사마대국 일본 최초의 쉽게 말하면 여왕이 되는 인물, 그 묘경공주 히미코가 이제 히미코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그 주인공이 한 명이 오늘 여러분들 보신 초선대에 바로 선이라는 거등왕의 아들입니다. 아들요. 자, 옆에 강아지가 또 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이제 초선대가 있다는 거, 공간은 좁지만은 또 다른 일반 관광 유적지 큰 거 도는 것보다 여기 오셔가지고 힐링하면서 이 역사에 이렇게 사연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신비롭고요. 이런 큰 돌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쭉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초선 때 영상 촬영을 마치고요,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